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강사 진쌤입니다. 자, 오늘 핵심 개념은요. 바로 2-2단원의 다항식의 계산이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덧셈, 뺄셈 뿐만 아니라 앞서서 배웠었던 단항식에서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인 또는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 연습 많이 해서 정확도와 빠르기, 신속성을 똑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덧셈, 뺄셈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개념들 나와 있는지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내용 설명 듣고 나서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길 바라고 자, 오늘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계산,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출발하는데요. 오늘 요 첫 번째 개념을 정리하면요.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어요. 많은 내용들이 이미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요. 다항식, 2차식의 덧셈, 뺄셈. 자, 식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다항식, 그 다음에 또 2차식,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건데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서 꼭 기억해야 될 용어는 바로 란 말이죠. 바로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 이 동류항에 대해서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바로 동류항이라고 한다면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들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가 서로 가능한데 이런 얘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x 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좀 지우고요. 자, 2x 플러스 마이너스 3x. 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지금 다항식의 덧셈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2x라고 하는 항과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항이 문자와 차수가 같죠. 문자는 x로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차수가 1차로 서로 같죠. 즉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들이 바로 동류항이 되어서 이 둘을 더할 수 있는데 더할 때는 그 앞에 계수들끼리의 덧셈 뺄셈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간단하게 마이너스 x라고 1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부호를 그렇다고 생각해서 안 되겠죠.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누구라고요? 네,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동류항. 동류항을 잘 기억하면서 이때 문제의 덧셈, 뺄셈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뺄셈은요, 덧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정수의 덧셈, 뺄셈 또는 유리수의 덧셈, 뺄셈을 할 때에도 뺄셈 같은 경우에는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3y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차 이런 식으로 뺄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단 두 개의 항이 동류항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3에서 2를 빼주면 되겠죠. 이건 어렵지 않은데 이걸 덧셈으로 고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이것을 y제곱이라고 하고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2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자, 이것을 계산해 보자 라고 했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부호를 바꿔서 더한다라고 하는 요 의미가 다음과 같이 2y의 제곱 플러스에 마이너스 3y제곱 자, 이 계산을 하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더라 그 얘기예요. 결국 정수의 덧셈, 뺄셈, 특히 뺄셈 같은 경우, 유리수의 뺄셈 같은 경우 이러한 뺄셈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왔는지 그것만 잘 익혀졌다고 한다면 동류항끼리 찾아서 우리가 정수나 유리수를 빼는 것처럼 뺄셈을 했을 때처럼 그대로 그 계수 간의 뺄셈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하건 아니면 다음처럼 보이는 대로 바로 뺄셈이 진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건 자, 이렇게 해서 덧셈인 경우에 서로 부호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 절대값의 차이에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쫓아가니까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덧셈과 뺄셈은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진행을 하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겠죠. 결국 동류항을 잘 찾아서 더하거나 빼거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2차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2차식도 본격적으로 그 2차식에 대한 얘기는 3학년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이나 아니면 2차 함수 등에서 더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서 2학년 때 배우기가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문자에 대한 다항식의 차수가 2인 다항식을 그 문자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어떤 x에 대한 다항식이 나와 있는데
x 플러스 2라고 했다면 이것을 우리는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하죠. 그 1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x에 대한이라고 했을 때 x의 최고 높은 차수가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거죠. 2x제곱 마이너스 3 또는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등과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모든 식을 가리켜서 지금 식을 적어 놓은 것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2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2 보일 거예요. 즉 x에 대한 최고 높은 차수가 2차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뒤에 뭐 상수만 나오든지 아니면 뭐 상수항이나 다른 1차항이나 등이 없어도 돼요. 아무튼 최고 높은 차수가 2차라고 하면 그 문자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그런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하느냐? 2차식에 대한 덧셈과 뺄셈도 꼭 기억해야 될 말은 이 녀석이에요. 바로 동류항. 괄호를 풀어내고요.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해주면 끝납니다. 즉 이 간단히 한다는 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뺄셈이나 덧셈 등을 해서 간단히 만들어주면 되겠죠. 뺄셈은 앞에 나와 있는 다항식에서의 덧셈 뺄셈처럼 빼는 식의 각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한다. 자, 그럼 우리가 정수나 유리수 더 뺄셈할 때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했던 것처럼 계산할 수 있다.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시켜서 표현했을 뿐이지 이미 여러분들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요 한 줄의 내용으로 지금 공부한 내용이 모두 정리가 끝나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2차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요 내용 정도로 문제의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확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확인 1번 문제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좌변에 식이 나와 있고 다항식이 있고 우변에 그것이 풀어졌을 때 ax 플러스 by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 x항의 개수와 그 다음에 y항의 개수가 각각 얼마인지 살펴주고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풀어보면 자, 좌변에 나와 있는 식은 ax 플러스 by라고 한다. 좌변에 있는 식이 계산되었을 때 우변에 있는 ax 플러스 by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고 그때 x항과 y항의 개수를 각각 살펴주고 그것의 결과값인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가 우리가 문제에서 풀어야 할 내용이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좌변부터 3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3y 그리고 마이너스 만나서 마이너스 부호가 괄호 안으로 골고루 분배가 되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플러스 4분의 5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5y가 아니라 x죠. 네, 미안합니다. 4분의 5 x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y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동류항들끼리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요. y 그 다음에 x에 대한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정리하게 되면 12분의 4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분의 15x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개수끼리 덧셈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고 마이너스 4분의 3y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y 자, 이거 역시도 플러스 괄호 안에서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12분의 3, 3은 9y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y는 12분의 2y가 되겠죠. 이렇게 통분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좌변에 나와 있는 식은 12분의 얼마? 19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11y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지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x는 얼마,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것이 ax 플러스 by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ax 플러스 by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게 되면 a는 12분의 1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부호 조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2분의 11 이렇게 완성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완성해 놓고 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a 플러스 b는 바로 12분의 19,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11 해서 12분의 8 이렇게 되고 약분하게 되면 4, 3, 12, 4, 2, 8 되면서 바로 3분의 2라고 하는 문제의 정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문제 1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다음 아래의 식을 간단히 하였을 때 1창의 계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라. 자, 예제나 확인 문제의 수준은 기초 또는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해서 그 배웠었던 개념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 주의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거기 내용 한번 보죠. 일단은 여러분들 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건 계속 문제를 풀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게 되면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골고루 괄호 안으로 분배되면서 정리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7x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x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런 식의 이제 간단한 부호에 관련된 실수들도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문제 푸는 연습도 많이 해두도록 하고요. 4x제곱 동류항끼리 찾아봐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4x제곱하고 마이너스 7x제곱이 동류항이죠. 자, 이제 암산이 가능해졌다고 한다면 충분히 암산으로 풀어낼 수 있을 텐데 4x제곱 마이너스 7x제곱 계산하게 되면 그렇죠. 마이너스 3x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5x가 또 동류항이 되니까 플러스 6x. 그 다음에 상수항들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1차항의 계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1차항의 계수는 누가 되겠습니까? 네, 바로 1차항의 계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6이 되겠죠. 그래서 x의 1차항의 계수 6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누가 되겠습니까? 상수항은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에도 상수항을 5라고 읽지 않도록 주의할 것 해서 마이너스 5. 이 둘을 더한 합을 구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합을 구하게 되면 6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1로 완성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1번까지 같이 풀어봤죠. 오늘은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간단한 내용으로 개념은 짧지만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 있게 또 정확하게 문제 푸는 연습 많이 해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